자, 우리 교재, EIP 교재 772페이지, 20년 5회, 20년 5회 기출문제, 제목의 파트 6번. 다음 중 해계동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이에요.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세 가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6번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7번. 7번.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고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금 출납장. 그죠? 현금 출납장, 재무제표 안 속하고. 8번. 자산은 해당 자산의 현금화 가능의 용이성의 유동성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다음 개정 과목 중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비품. 대체적으로 5회 때 문제가 쉬웠네, 여기는, 그지? 9번. 다음 항목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음,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순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지? 순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물어봤으니까 직원의 피복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 판매 시 운반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건물 구입 시 취득세는 건물에 포함하는 거고, 원재료 구입할 때 지급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비품의 내용요소 연장하는 교체비, 내용요소 연장도 비품이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것은 다라마, 답은 4번이네요. 나번하고 나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10번. 다음에 연속거래에 따른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산돼 외화 관련 계량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2020년 8월 10일 해외에 제품 10,000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10,000달러에 달러당 1,000원이니까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장부가액이. 그 다음에 2020년 12월 10일 외상 매출금 중 5,000달러 회수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을 했대요. 그러면 12월 10일 날은 이제 보통 예금이 5,000달러에 1,100원이면 550만 원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은 장부상 환율이 1,000원이니까 5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고, 이때 이제 외환 차익이 50만 원 나왔겠죠. 5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나머지 이제 5,000달러에 대해서 나머지 5,000달러에 대한 장부가액이 500만 원인데 환율이 1,200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5,000 곱하기 1,200원 하면 여기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장부가액은 500만 원인데 그래서 100만 원이 증가하고 이때 외화 환산이익이 나오겠죠. 외화 환산이익. 외화 관련 계정가 금액으로 맞는 것은 외환 차익이 50만 원이고 외환산 이익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네. 그지? 음. 그래서 10번 답은 1번이고요. 10번 답은 1번. 외환 차익이 50만 원, 외환산 이익이 100만 원. 11번. 여기 다 됐어요, 여기. 11번. 시선표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장부기장의 오류를 검증하고 결산 절차를 보다 쉽게 도와준다. 다음 중 시선표를 작성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이 다른 경우에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발견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일단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같으면 예, 일치하는 걸로 봐서 발견이 안 돼. 근데 차변과 대변 금액이 틀리면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1번이네 1번 그치?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했다. 그러면 한쪽이 누락되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은 틀린 금액을 대차 양편에 똑같이 전개했으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니까 발견이 안 되고 3번 전체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도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니까 발견 안 되고 4번 똑같은 금액을 대차를 반대로 적어도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니까 발견이 안 됩니다. 11번 답은 1번이고요. 2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거 찾으려면 하나하나 다 검증해 봐야 돼, 방법이. 12번. 다음 중 그 구분이 다른 하나는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은 부채인데 미수금만 자산이네요. 미수금만.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은 부채인데 미수금만 자산이고 12번 답은 2번이고요. 13번. 다음은 선급비용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자산.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고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죠. 답이 2번이네요. 비용의 이연. 다음 연도 거다.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이고 13번 답은 2번이고 14번. 14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현금성 자산의 특성. 계정 구분이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유동 자산이고 이자의 변동에 의한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3번이 답이네요. 단기금융 상품 중 결산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현하고요. 14번 답은 3번이고 15번 창조의 외상매출 관련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외상매출금의 기마잔액은 얼마인가? 단 상품은 모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자, 이런 식의 문제 어려워요. 이게 외상매출금 계정이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다 보니까 기초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3만 원. 외상매출금 단기 매출액이라는 것은 단기 매출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증가한 거예요. 단기 증가액 또는 단기 발생한 금액. 예. 이번 연도 또는 이번 달에 15만 원 증가했고
에누리, 그다음에 한입, 할인. 예. 에누리나 한입 할인하게 되면 그만큼 못 받는 거고요. 대손 발생한 것도 예, 그만큼 못 받는 거고. 예, 외상대금 회수한 거는 회수했으니까 대변이죠. 11만 원. 이렇게 하고 예, 기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차변합계가 18만 원, 대변합계도 18만 원. 18만 원에서 애놀이 한입 할인. 그 다음에 대손 발생액 횟수액 다 더하면 15만 원이니까 기말이 3만 원이 되겠네. 3만 원. 그래서 15번 답이 3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차대변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해봐야 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손으로 써보신 분들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거나 머리로만 공부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써보셔야 되고. 16번. 다음은 무릉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자료이다.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치면 기말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원래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서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말 부채를 알려면 기말 자산하고 기말 자본을 알아야 돼요. 기말 자산이 나왔네요. 여기 87만 원. 기말 자산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기초 자본이 얼마냐면 기초 자산 70만 원에서 요쪽엔 기초구나. 다 여기가 다 기초. 기초자산 70만 원에서 기초부채 30만 원 빼니까 기초자본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40만 원에다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자본은 늘어나는 거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으면 자본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 90만 원에서 비용 60만 원 빼니까 여기서 지금 순이익이 3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익이 발생한 만큼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 70만 원. 그래서 87만 원에서 70만 원 빼면 기말부채는 17만 원입니다. 답은 17만 원. 이거 외에 이제 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외에 자본의 증감이 없다고 했을 때,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니까 반대로 기말 자산에서 기말 자본만 빼면 기말 부채가 나온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기초 자산 70에서 기초 부채 30만 원 빼면 기초 자본은 40만 원이고 단기 순이익이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더해주고 단기 순손실이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빼주고 해서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17번. 다음 보기는 생산성의 재고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이용해서 생산성의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상품 계정을 그리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 계정을 그리면 제품 매출원가고 기초가 15만 원. 단기 매입이 135만 원.
예. 환출, 애놀이, 할인. 예. 환출이, 그죠? 매입 환출, 애놀이 할인.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여기 10만 원. 예. 매출 할인은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기말이 20만 원. 차변합계가 150, 대변합계도 150. 150만 원에서 한출 애놀이 할인 10만 원하고 기말 재고 20만 원 빼니까 12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20만 원. 여기 단위에 그 만 원이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실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지? 이렇게 쓰셔야 되고 콤마는 찍든 안 찍든 상관은 없어요. 콤마는. 콤마는 채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년 5회. 5회 기출문제 질문일기 파트는 끝났고요.